네, 시장이 혼조세 그 자체입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 어느 정도 B컷은 잠재워지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무려 8%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반도체 고점론, AI 거품론을 좀 잠식시키는 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제대로 꺾여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 살아날 수 있을지 특히나 반도체 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가 살펴볼게요. 어제는 확실히 형보다 아우가 강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돋보였고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냈지만 어제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약진을 해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 갔습니다. 709포인트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2513포인트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인이 주목을 했었는데 TV 토론회 이후에 환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는 모습, 달러당 엔화 가격이 무려 131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환시장의 변동성은 좀 컸었는데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무려 1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던졌고요. 7거래일 연속의 매도였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팔자 포지션 취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수급 변동성 체크 필요하겠고요. 장 마감까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유의해 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하락으로 7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결국 6만 5천 원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잇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반등 나올지 그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유한양행 어제 장 초반에 7%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랭라자 상업화에 대한 마일스톤 804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 나왔지만 오름폭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섹터들 세 가지 꼽아봤는데 은행주 올라와 있네요. 그 직전일에 JP모건 체이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이자 장사를 한다고 하죠. 앞으로의 그 이자 마진율이 수익률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JP모건 체이스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 그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은행주들의 골이 굉장히 깊었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6%대 하락,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4%대 하락이었고요.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밸류업주들 전반적으로 눌렸던 어제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 확실히 최근 시장 안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쪽입니다. 위고비 출시가 이제 10월로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부각을 받아가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어제 장중에 하락으로 등을 돌렸는데요. 신개념 비만 치료 물질을 11월에 미국 학회에서 공개하겠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오름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끝냈던 비만 치료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리화나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테마주로서 좀 거론이 되는 쪽이죠. 이제 해리스가 원래 이제 마리화나 계속해서 합법화 지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트럼프도 우리 개인들이 마리화나 소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좀 빠져가는 모양새 그려갔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이 10%대, 한국 BNC, 에머리지가 4에서 5%대 골 깊은 낙폭이 보였다는 부분 어제 특징적으로 살펴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그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트럼프 잡았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미국 유권자의 63%가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 모습으로 트럼프에게 2차 토론도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엄청난 그 팝 가수, 여성 가수가 있는데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콘서트를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엄청난 팬을 거스리고 있는 가수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해리스 지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따른 영향도 클 거라는 분석들 어제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였죠. 트럼프 트레이드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대표적인 섹터 2차 전지와 신재생 되겠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5%, 삼성 SDI는 무려 9%의 급등이었고요. LG화학도 3% 가까이 올랐고요. 리튬 관련주 너나 할 것 없이 빨간불을 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리포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셀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반등이 나올 거다.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어제 신한투자에서 상향 조정 나왔고요. 삼성 SDI는 목표 주가 64만 6천 원이 유지가 됐습니다. ESS라는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삼성 SDI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하겠다. 편광필름 사업 중국에 매각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반도체, 배터리 소재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슈 있었는데 그 소식 전해졌을 때는 주가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락이었었고요. 어제 9% 반등 나왔고 반면 LG화학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리튬 주들이 올라간 데에는 CATL이 이 탄산 리튬 그 광산 운영을 중단하겠다라는 그 설이 한 차례 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 탄산 리튬 관련해서 앞으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만약에 진짜 CATL이 광산 운영을 중단을 했다면 UBS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리튬 가격이 11%에서 23%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오늘 리튬 주까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신재생도 올랐습니다. SK이터닉스가 상한가로 접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 안고 가고 있고 다만 한화솔루션 쪽에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죠. 신용등급도 지난 6월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었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7%의 상승 나와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선런이라든지 퍼스트솔라 같은 기업들 한마디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 이어갈지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일까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데 이제 사실 간밤에 엔비디아가 8% 올랐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키는 하루가 됐었죠.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PC용 디램 레거시 제품이 7월 대비해서 한 2.3%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현물 가격이거든요. 현물 가격은 이 대리점에서 사고 팔 때 오가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만 추세를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 반도체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한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디램 현물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가격 하락 이유는 너무나 뚜렷하죠. 수요의 부진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는 고점을 준비하라라는 8월 20일자 산업 보고서도 한 차례 내놨었는데 2021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주목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놨죠. 미래에셋에서는 4분기에는 반등해 줄 거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다운사이클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전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였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주최로 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 CEO가 블랙웰 수요는 폭발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지금 TSMC에게 블랙웰 그리고 호퍼 칩을 생산을 모두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 엔비디아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곳이죠. TSMC와 삼성전자.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로의 그 가능성이 좀 열렸던 간밤의 그 이야기였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오늘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장에서 유리기판주들은 날아갔습니다. 자, 유리기판이 기존의 실리콘과 유기 소재 기판 대비해서 열에도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전해지죠. 꿈의 기판이라는 그 키워드 달고 있는 쪽인데
YC캠 그리고 필옵틱스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양산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YC캠 쪽으로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필옵틱스도 급등, 독일의 쇼트와 TGV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독일 쇼트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해요. 앞으로 유리기판 쪽으로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